통장 한 권이 세연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바닥에 떨어진 그것이 툭 소리를 내며 펼쳐졌어요. 세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통장 안에는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20만 원, 2013년 4월 20만 원, 2013년 5월 20만 원, 그 아래로 또 그 아래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이어진 숫자들. 적게는 20만 원, 많을 때는 30만 원. 그 돈들이 쌓이고 쌓여 맨 마지막 줄에 적힌 숫자는 세연은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걸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맞았습니다. 4,200만 원. 통장 첫 장 안쪽에는 작고 힘없는 글씨로 한 줄이 쓰여 있었어요. 볼펜이 여러 번 지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꾹꾹 눌러 쓴 그 글씨. 소위 대학 가면 줄라고. 세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영안실 바닥에 닿았어요. 시어머니의 관 앞에서 세연은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온몸을 떨면서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도록. 어머니,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10년이 넘는 세월이 단 한 권의 통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매달 드리던 30만 원. 그 돈을 어머니는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세연이 처음 정우 어머니를 만난 건 결혼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2012년 봄이었어요. 부산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는 낡은 보자기에 음식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말씨로 어색하게 웃으시며 현관 앞에 서 계셨어요. 세연 씨, 어머니가 직접 갖고 왔어. 갱식이 좋아한다 하더라고. 갱식이. 세연은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깍두기 비슷한 거라고 정우가 귀띔해줬어요. 세연은 그날 어머니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시골 어머니구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이어졌어요. 정우랑 나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분이 부산에 계시면 좀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세연은 그 생각을 굳이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세연 쪽 하객이 훨씬 많았어요. 어머니는 부산에서 친척 몇 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예식장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계셨습니다. 화려한 서울 예식장이 어색하셨는지 음식도 잘 드시지 않으셨어요. 세연은 피로연을 하는 내내 바빴습니다. 자기 쪽 하객들을 챙기느라요. 어머니가 어떻게 계신지 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나중에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구석에 혼자 계셨더라. 세연은 미처 몰랐다고 했어요. 바빠서요. 정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신혼 초 세연과 정우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산에 계셨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전화가 왔고 명절에 가끔 올라오셨습니다. 그 정도는 세연도 괜찮았어요.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부산 병원에서 몇 달을 치료하셨지만 이듬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남으셨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연아, 엄마 서울로 모셔야 할 것 같아. 세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홀로 되신 어머니를 부산에 혼자 두자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해 여름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습니다. 마포 아파트는 방이 2개였어요.
하나는 부부 침실, 하나는 서재 겸 드레스룸으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그 방을 어머니 방으로 내줬어요. 세연이 아끼던 옷가지들을 베란다 창고로 옮기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쓸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우셨습니다. 밥도 자기 것만 조금 드시고 텔레비전도 세연이 없을 때만 보셨어요. 세연이 들어오면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세연은 생각했어요. 그나마 눈치는 있으시네. 지금 돌아보면 끔찍한 생각이지요. 하지만 그때의 세연은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바쁜데 집에 시어머니까지 계시니 피곤했어요. 회사 가기 전에 어머니 식사를 챙겨야 하고 퇴근하면 또 밥을 해야 하고 세연 자신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생각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세연이 정한 규칙이 있었어요. 용돈을 드리자. 한 달에 30만 원.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사실 수 있을 테니까요. 세연은 매달 25일 어머니 통장에 3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아, 세연 씨. 찌개 좀 끓이려고. 된장이 있길래. 저 오늘 시간 없어서 아침 안 먹어요. 그래도 한 숟갈은. 괜찮아요. 어머니 드세요. 세연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가스불 앞에 서 계셨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작고 굽은 등이요. 세연은 그냥 나왔습니다. 딸 소희가 태어난 건 어머니가 서울에 오신 이듬해였습니다. 세연이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세연 씨, 내가 다 봐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그때는 참 고마웠습니다. 세연은 출산 휴가 석 달이 지나자마자 복직을 했어요. 팀장 자리를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소희를 봐주신다는 게 큰 힘이 됐어요. 어머니는 정말 소희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어린 것을 안고 달래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세연이 퇴근해서 오면 소희는 언제나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세연은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용돈을 드리는 거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가끔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연 씨, 파스 한 장만 사다 줄 수 있어? 허리가 영 안 좋아서. 무릎이 쑤시는데 파스가 있으면 좋겠어. 세연은 귀찮았어요. 퇴근길에 약국에 들르는 게 번거로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용돈 드렸잖아요. 그걸로 사시면 되지 않아요? 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안타. 그리고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였을까요? 파스 한 장. 1,000원, 2,000원. 그 돈이 아까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귀찮은 게 싫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게 자꾸 도리처럼 느껴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은 거였어요. 용돈 드렸잖아요. 그걸로 하세요. 그 말이 어머니 가슴에 어떻게 박혔는지 세연은 몰랐습니다. 소희가 5살이 됐을 때 유치원 문제가 생겼어요. 세연이 알아본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이었는데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세연 씨, 소희가 아직 어린데 집 근처 국공립 유치원도 좋지 않겠어? 세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영어 유치원 보내요. 소희도 가야죠.
그래도 80만 원이 어디야. 정호가 요즘 힘들다 하지 않더냐. 제가 벌잖아요. 제가 낼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연은 그게 어머니가 물러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이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니가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부산에 계신 친척분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알아야지. 그냥 일에 살다 가는 거지. 아이는 예쁘고 며느리는 잘 사니까 됐지 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세연은 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세연이 퇴근해서 들어오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소희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보니 종이에 숫자들을 적고 계셨습니다. 세연이 물었어요. 어머니, 뭐 쓰세요? 어머니가 흠칫 놀라셨어요. 그 종이를 빠르게 접으셨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좀 적어보는 거야. 세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곤했거든요. 그게 통장 관리를 하고 계셨던 거라는 걸 세연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정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부딪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세연이 대놓고 못되게 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차가웠습니다. 거리를 뒀어요.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호가 몇 번 세연에게 말했어요. 세연아, 엄마한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줄 수 없어? 말 한마디라도. 저 잘못하는 거 있어요? 용돈도 드리고 같이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그게 전부냐는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면 뭐예요? 제가 더 뭘 해야 해요? 세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호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사실 정호도 어머니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오늘 뭐 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같은 말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웃으셨어요. 정호야, 나는 괜찮다. 소위 보는 게 낙이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게 정호의 실수였습니다. 소희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가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소희가 돌아오면 간식을 차려주시고 숙제를 봐주시고 책을 읽어주셨어요. 소희는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세연보다 더. 그게 세연에게는 솔직히 조금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고마운 것도 있고 묘하게 서운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무릎이 너무 아프대. 나 데리러 오실 때 많이 힘드신 것 같아. 세연이 물었어요. 그래.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 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괜찮아.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나이에 병원 가면 다 나와. 무릎 달았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돈만 든다고. 그 말에 세연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하신 거였어요. 세연이 불편할까 봐요. 세연은 어머니, 제가 낼게요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그 뒤로도 소희를 데리러 다니셨습니다. 아픈 무릎으로요.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크게 부딪힌 건 소희가 초등학교 2학년 되던 해의 추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날부터 명절 음식을 만드셨어요. 부산에서 가져오신 레시피대로
부침개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드셨습니다. 부엌에서 새벽부터 서 계셨어요. 세연은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을 봤습니다. 기름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부침개를 부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만드세요? 저희 셋이서 다 먹지도 못해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아, 추석인데. 좀 넉넉하게 해야지. 정우가 전 좋아하잖아. 그래도 이게 다예요? 전이 몇 개나 돼요? 세연의 말투가 그다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멈추셨어요. 많아? 요즘 기름진 거 많이 드시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혈압도 있으신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조용히 불을 낮추셨어요. 식사 때 정우가 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전이다. 오랜만이다. 그래, 맛있지? 어머니와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세연은 괜히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기분 나빴습니다. 식사 후에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데 세연이 지나가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명절에 어머니 시간이랑 비용 들어가는 건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명절 음식 이제 별로 안 먹고 정호도 건강 관리해야 하고. 어머니가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알겠다. 그 뒤로 어머니는 명절에 음식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에 계시는 시간이 늘었어요. 세연은 그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머니를 얼마나 작아지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친구가 생기신 건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낮에 어머니와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시고 가끔 같이 시장을 다니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나마 표정이 밝아지신 건 순덕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였어요. 어머니는 순덕 할머니에게 속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나중에 순덕 할머니가 세연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알았어요. 복순이가 얼마나 세연 씨 칭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 회사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소희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그 사람 얘기할 때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했는지. 세연은 그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 자랑을 하면서 집에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섭섭해도 외로워도 아파도. 왜 참으셨을까요? 아들이 편할까봐,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가정이 흔들릴까봐.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소희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어머니가 처음으로 용돈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세연이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세연 씨,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용돈 있잖아. 매달 주는 거. 네.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 내가 별로 쓸 데가 없어서. 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줄이라고요? 왜요? 그냥. 별로 쓸 일이 없어. 나는 나가는 것도 별로 없고. 세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20만 원으로 줄일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해줘도 되겠어? 네, 괜찮아요. 세연은 다음 달부터 20만 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편하셨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용돈을 줄이자고 하신 건 소희 통장에 더 많이 넣어두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세연한테 받는 돈이 더 적어도 괜찮았으니까요. 통장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용돈이 20만 원으로 줄었을 때도
어머니는 그 2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을 꼬박꼬박 소희 통장에 넣으셨어요. 그 나머지 5만 원으로 한 달을 사셨습니다. 세연은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아프다고 하신 건 소희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봄이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밥도 잘 못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소화제 드세요. 그래도 안 낫는 것 같아서. 그럼 병원 가보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병원에 가셨어요. 세연도 정호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요.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다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위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 약 먹으면 된다고. 그렇구나. 잘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연은 몰랐어요. 그게 위암 초기 증상이었다는 걸. 의사가 정밀 검사를 권유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했다는 걸.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이유였어요. 돈이 많이 든다고. 며느리한테 부담 줄까봐. 그래서 정밀 검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더 드시지 못하셨어요. 살이 빠지셨습니다. 세연이 보기에도 몰라보게 야위셨어요. 어머니, 많이 드셔야 해요.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서. 금방 나아지겠지. 세연은 바빴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어머니 상태를 세심하게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방 안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연이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 3기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검사를 안 하셨죠? 세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그 말에 세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동안 세연은 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방을 청소하면서였어요. 서랍을 열었는데 작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소희 생일 선물용, 소희 졸업 선물용, 소희 여름방학.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 20,000원, 어떤 봉투엔 50,000원. 세연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한 달에 20만 원 받으시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소희 몫을 모아두신 거였습니다. 자신은 거의 아무것도 안 쓰시면서요. 옷장을 열었더니 옷이 몇 벌 없었어요.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구두는 한 켤레뿐이었고 그마저도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디에도 안 쓰셨습니다. 모으셨어요. 소희를 위해서. 세연이 울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병원에 가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링거를 맞고 계신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랐어요. 뼈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응, 저한테 섭섭한 거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잠시 천장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섭섭한 게 어딨어. 다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 나는 좋아. 소희가 예쁘게 크는 것만 봐도 좋아. 세연은 더 말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세연의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세연 씨, 정호 잘 부탁해. 그 아이가 가끔 속 없어 보여도 착한 거야. 알지? 네, 어머니. 소희도. 우리 소희가 공부는 어쩌면 좀 못할 수도 있어도 마음씨는 곱게 키워줘. 알지? 네. 그리고 세연 씨도
어머니가 잠시 말씀을 끊으셨어요. 세연 씨도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알지?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가끔 쉬어. 응? 세연은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이 걱정을 해주시는 어머니. 자신이 힘들고 아프면서도 며느리 걱정을 하시는 어머니.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힘드신 내색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구역질이 나도 꾹 참으시고 머리가 빠져도 조용히 머릿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세연이 병원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왔어? 오늘 바쁘지 않아? 아니에요. 왔잖아요. 소희는? 학교 갔죠? 오늘 저녁에 온대요. 그래. 공부는 잘하고 있어? 어머니의 질문은 언제나 소희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세연 얘기, 정우 얘기. 어머니 자신 얘기는 거의 안 하셨어요. 세연이 어머니 방 서랍에서 통장을 처음 본 건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2달째 됐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연 씨, 내 방 서랍 2번째 칸에 통장이 하나 있어. 가져다 줄 수 있어? 세연이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통장을 잠시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거 소희 주려고 모은 거야. 내가 만약에 나중에 소희 대학 갈 때 보태주려고. 알지?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냥 조금씩 모은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가 아니었을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세연은 통장 내역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들. 세연이 들인 20만 원, 3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을 넣으신 거였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시면서요. 세연은 부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뭘 했나요? 용돈 드렸으면서 도리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하죠? 라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드리는 거 있으니까 당신은 할 말이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을 모으고 계셨어요. 손녀를 위해서. 당신은 낡은 구두 한 켤레로 버티시면서 어머니가 회복세를 보이시다가 다시 악화되신 건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암이 다른 곳으로 번졌다고 했어요. 의사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다고요. 세연과 정호는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셨어요. 나는 괜찮아. 살 만큼 살았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정호야, 괜찮다니까. 내가 원이 없어. 소희 커서 예쁜 것도 받고. 뭐가 아쉽겠어. 어머니가 소희를 부르셨습니다. 소희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소희야. 할머니. 할머니가 좋아. 소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소희 제일 좋아. 알지? 할머니가 없어도 소희는 잘 클 거야. 알지? 소희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세연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난 10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앞에 나가셨던 것. 아픈 무릎으로 소희를 데리고 다니셨던 것. 소희가 아프면 밤새 옆에 계셨던 것. 나는 그 사이 뭘 하고 있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초여름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어요. 세연이 병원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가라고 하셨습니다. 소희 혼자 있잖아. 가. 내일 또 와. 어머니, 저 있을게요. 됐어. 나 혼자도 괜찮아. 빨리 가. 세연이 마지못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달려갔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편안히 잠드신 것처럼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평온하셨어요. 오랫동안 고생하셨다가 이제야 쉬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 어머니,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요. 정호가 옆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소희도 울었어요. 세연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인지 아니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인지 그냥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장례는 사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래 사신 부산에서 친척분들이 오셨고 아파트 이웃분들도 오셨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오셔서 한참을 우셨어요. 세연은 조문객들을 맞으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복순 씨가 얼마나 소희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예쁜지. 항암 치료받으면서도 소희 데리러 간다고 했어요. 말렸는데도. 복순 씨가 며느리 자랑도 많이 했어요. 우리 며느리 회사에서 능력자라고. 어찌나 자랑스러운지. 세연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세연이 유품을 정리했어요. 어머니가 입원하면서 챙겨 가지셨던 작은 보따리 안에는 옷 몇 가지, 사진 몇 장, 그리고 소희가 어릴 때 그린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세연이 그 통장을 집어들었을 때 뭔가 다른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잠깐 봤던 그 통장이 아니었어요. 더 낡고 더 두꺼운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많이 달아 있었어요. 오래된 거였습니다. 펼쳤습니다. 2013년 3월 20만 원. 세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13년 3월이면 어머니가 서울에 오신 첫 해예요. 세연이 처음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달이었습니다. 계속 내려갔어요. 달달이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들. 가끔은 20만 원, 가끔은 15만 원. 어떤 달에는 10만 원. 어머니가 받으신 용돈에서 빼낸 것들. 세연이 드린 30만 원이 들어오면 그중 20만 원을 이 통장에 넣으셨어요. 20만 원으로 줄었을 때는 15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맨 마지막 잔액 4,200만 원. 통장이 세연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바닥에 떨어진 그것이 툭 소리를 내며 펼쳐졌어요. 세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통장 첫 장 안쪽에는 작고 힘없는 글씨로 한 줄이 쓰여 있었어요. 소희 대학 가면 줄라고. 세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영안실 바닥에 닿았어요. 시어머니의 관 앞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아도 어깨를 들썩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매달 용돈을 드리면서 감사하죠? 하는 눈으로 드렸었습니다. 제가 주는 거니까 당신은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돈으로 파스 사세요. 그 돈으로 병원 가세요. 내가 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모으셨어요.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아픈 무릎으로 소희를 데리러 다니시면서 낡은 구두 한 켤레로 버티시면서 그 돈을 모으셨어요. 소희 대학 가면 줄라고. 소희는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은 아직 5년이 남았어요. 어머니가 그 시간 동안 기다리셨던 거였습니다. 손녀가 대학에 가는 날까지.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을 보지 못하셨어요. 정호가 세연 옆으로 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보며 말없이 옆에 앉았어요. 통장을 봤습니다. 그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관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왔어요. 엄마, 왜 그래? 세연이 소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와락 안았어요. 소희가 놀라서 엄마 등을 토닥토닥 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괜찮아? 세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소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4,200만 원이라는 숫자로 10년 넘는 세월로 쌓여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께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드린 적이 있었나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 작은 서랍장, 창가에 놓아두셨던 화분 하나. 소희가 어릴 때 선물한 조화였는데 어머니가 10년 넘게 먼지를 닦아가며 간직하셨어요. 세연이 그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10년을 사셨구나. 이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도 거실에서만 보시고 밥도 눈치 보며 드시고 며느리가 없을 때만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창가였어요. 거기서 뭘 보셨을까요? 소희가 학교 가는 것 보셨을 거예요. 정호가 출근하는 것도요. 세연이 바쁘게 나가는 것도요. 혼자 앉아서 그렇게 보셨겠구나. 세연이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머니 물건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작은 수첩.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들과 함께 소희가 처음 걷던 날, 소희가 처음 할머니라고 부르던 날, 소희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 소희가 받아쓰기 100점 맞던 날, 소희에 관한 것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세연에 관한 기록도 있었어요. 세연이가 오늘 칭찬받았다고, 회사에서 상 받았다고, 기쁘다. 세연이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많이 피곤한가 보다. 마음이 쓰인다. 세연이가 오늘 내가 끓인 미역국 맛있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세연은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미역국 맛있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기억하셨습니다. 수첩에 적어두셨어요. 그 작은 칭찬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그날의 기쁜 일이었던 거겠지요. 세연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몰랐습니다. 용돈 드리면 도리를 다한 거라 생각했어요. 감사하죠? 하는 눈으로 드렸어요.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그 의무가 싫으셨을 거예요.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오늘 어떠셨어요? 하는 질문 하나가 더 필요하셨을 텐데, 저는 그걸 드리지 않았어요. 용돈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나는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나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세연이가 애쓰고 있는 거 알아. 힘든 것도 알아. 고생한다. 잘하고 있다. 우리 며느리. 세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차갑게만 대했는데, 거리를 뒀는데, 용돈 하나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데, 어머니는 그 세연을 우리 며느리라고 쓰셨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저녁이 됐습니다. 소희가 어머니 방에 들어왔어요. 세연이 바닥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할머니 보고 싶다. 응, 엄마도. 소희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엄마가 많이 힘들어도 내색을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안아줘야 한다고.
세연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 응. 엄마가 차가운 척해도 사실 많이 힘들 거래. 그러니까 소희가 잘 봐줘야 한다고.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마지막까지 저를 감싸주셨군요. 제 편을 들어주셨군요. 소희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세연을 감쌌어요.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엄마 사랑한다고 했어. 나한테 그랬어. 세연은 소희를 안고 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방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어머니가 앉으시던 그 자리에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까요? 서울이 낯설고 외로우셨을 텐데, 며느리가 차갑고 서운하셨을 텐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소희를 볼 수 있으니 괜찮으셨던 걸까요? 어머니의 삶이 어땠는지 세연은 잘 몰랐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어땠는지, 부산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무엇이 힘드셨는지, 1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세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몇 장 있었는지 찾아봤어요. 10장 남짓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소희 생일 사진의 배경으로 계신 것, 명절에 식탁에 앉으신 것, 병원에서 찍힌 것들,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세연은 어머니 사진 하나를 오래 봤어요. 소희 돌잔치 때 찍힌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희를 안고 활짝 웃고 계셨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환한지. 그 사진 속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소희를 안고 웃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세연은 그 사진을 저장했어요.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꺼냈어요. 4,200만 원. 10년 넘는 세월.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소희 대학 가면 줄라고 세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손대지 않겠다고요. 어머니가 모으신 대로 소희 대학 갈 때 쓰겠다고. 그리고 소희에게 말해주겠다고.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고. 용돈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삶 말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감사하다는 말, 따뜻한 눈길, 오늘 어떠세요? 하는 질문 하나. 그게 돈보다 더 큰 거였는데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창밖에 별이 하나 더 떴습니다. 세연은 그 별을 오래 바라봤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저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으시고 외롭지 않으시고 편히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소희 잘 키울게요. 제가 잘할게요. 조용한 밤에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창가에서 세연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앉으시던 그 자리에서 세연은 처음으로 이 방이 얼마나 작은지 느꼈어요. 창문 하나, 침대 하나, 낡은 서랍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아파트 안에 어머니는 이 작은 방 하나에서 10년을 사셨어요. 밖에서는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멀리 도로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잠들지 않아요. 늘 시끄럽고 늘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창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부산을 그리워하셨을까요? 바다소리가 들리는 곳, 골목마다 이웃 얼굴을 알던 곳, 시아버지와 40년을 사신 그 집. 그것을 두고 서울로 오셨어요. 아들 집 가까이 있겠다고요. 아들이 좋으니까, 손녀가 좋으니까. 세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오신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희가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있었어요. 세연이 들어가 보니 소희가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해?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미역국 끓이려고. 레시피 찾았어. 세연이 소희를 봤어요. 중학교 2학년 14살. 어느새 이렇게 컸나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 할머니 된장찌개의 맛을 알고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를 기억하고 할머니가 없어지자 할머니 음식을 찾는 아이. 소희야. 응? 할머니가 미역국 어떻게 끓이셨는지 알아?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한테 가르쳐 줬어. 멸치 육수에 참기름으로 볶아서 넣는 거. 할머니가 내가 중학교 가면 혼자 끓일 수 있어야 한다고 다 알려주셨어. 세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소희에게 요리를 가르치셨군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셨던 거였습니다. 같이 끓이자. 세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소희가 엄마를 봤습니다. 같이? 응. 내가 가르쳐줘. 엄마는 할머니 방식을 몰라. 소희가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소희가 알려주는 대로 세연이 따라했어요. 멸치 육수를 내고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볶고 소금 간을 맞추고 국이 다 됐을 때 소희가 먼저 한 숟갈 맛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할머니 맛이야. 세연도 맛봤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그 맛. 어머니가 끓이시던 그 맛이었어요.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미역국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정호가 부엌으로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셋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드시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어머니가 거기 앉아 계신 것 같았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얼른 먹어라 하시면서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연은 회사에 복직했어요. 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고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세연은 점심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을 사들고 어머니가 다니시던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가 보셨을 풍경을 바라봤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이 공원을 혼자 걸으셨겠구나. 아니면 순떡 할머니와 함께요. 세연이 순떡 할머니를 찾아간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같은 동 503호.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망설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눌렀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세연을 보자마자 눈이 붉어졌어요. 어머, 세연 씨. 할머니,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어서 와요, 어서. 거실에 앉으니 어머니 사진이 보였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어머니 사진을 액자에 넣어 탁자 위에 올려두셨어요. 세연이 그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공원에서 찍으신 것 같았습니다. 배경이 벚꽃이었어요. 복순이랑 작년 봄에 찍었어요. 벚꽃 보러 갔다가 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세연은 그 사진 속 어머니를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집에서 보던 어머니와는 달랐어요. 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더 자유로워 보이셨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많이 행복하셨겠다 싶어서요. 세연이 말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순이가 공원 오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꽃 피면 꽃 보고 낙엽 지면 낙엽 밟고 시장도 같이 다니고 고향 생각 많이 했는데
여기서 그나마 위안이 됐다고 했어요. 혼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잠시 말씀을 고르셨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가 외로워했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소희가 학교 가면 온종일 혼자 계시잖아요. 텔레비전도 거실 것을 마음대로 보기 어려우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눈치가 보인다고. 세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복순이가 세연 씨 나쁘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웃었어요. 소희만 보면 다 괜찮다고.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했어요. 세연 씨도 몰랐던 거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순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잘 못할 뿐이라고. 그 말에 세연은 더 울었습니다. 표현을 잘 못할 뿐이라고. 어머니가 끝까지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둘이서 그 차를 마시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것들. 찰떡을 좋아하셨다고요. 시장에서 팥죽을 사드시는 걸 좋아하셨다고요. 트로트를 흥얼거리셨다고요. 비가 오면 창밖을 보며 부산 바다 생각을 하셨다고요. 세연은 10년을 같이 살면서 몰랐던 것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연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파스 냄새와 어머니 특유의 냄새가요. 찰떡을 좋아하셨다고요. 세연은 다음날 시장에 가서 찰떡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어요. 장례 이후로 세연이 방 한쪽에 작은 사진을 세워뒀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늦었지만 드세요. 조용한 방 안에 세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연과 정호는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에 소희가 잠든 뒤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요. 불을 끄고 창밖의 도시 불빛만 바라보면서 정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잘못했어. 세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내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당신이 엄마한테 좀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했는데 말을 못했어. 당신 눈치 봐서. 당신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어요. 용돈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통장 봤어요? 세연이 물었어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한참 울었어. 어머니가 10년 동안 그 돈을 모으고 계셨는데 나는 그걸 드리면서 감사하죠? 하는 눈으로 드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엄마는 내색을 안 하셨잖아. 내색을 못 하신 거지. 당신 눈치 보고 내 눈치 보고 그 집에서 어머니가 제일 눈치를 보셨잖아요. 주인인데. 정호가 눈을 감았어요. 맞아. 당신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괜찮으세요? 그런 말 많이 못했잖아요. 바쁘다고. 바쁜 게 핑계였어. 엄마가 여기 계신데 그냥 지나쳤어. 매일 같이 밥 먹으면서도 두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전에는 냉랭한 침묵이었다면 이날 밤의 침묵은 달랐어요. 같은 것을 후회하는 두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침묵이었어요. 정호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연이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다음에는 잘하자. 정호가 말했어요. 다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어. 소희가 있잖아. 우리가 소희한테 잘해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도. 당신이 힘들 때 내가 더 잘 봐야지. 나도 당신이 차갑다고만 생각했는데 당신도 많이 외로웠던 거 알아. 세연이 정호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엄마 수첩에 적혀 있었어. 세연이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세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것도 쓰셨군요. 며느리를 걱정하시면서요. 엄마가 이 집에서 제일 많은 걸 보셨던 것 같아. 당신도 나도 서로를 제대로 못 봤는데 엄마는 다 보고 계셨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다 아셨을 거예요. 며느리가 외롭다는 것도, 아들이 아내한테 소홀하다는 것도, 이 가족에게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도. 그래서 기도하셨겠지요. 한 푼씩 모으시면서 이 가족이 잘 되길 기도하셨겠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소희가 기말고사를 치렀어요. 성적이 나왔는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은 세연이었다면 잔소리를 했을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됐냐고,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하지만 세연은 달랐습니다. 소희야, 수고했어. 힘들었지? 소희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힘들었어. 시험 기간에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나서. 그래, 당연하지. 세연이 소희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시험 때 어떻게 해줬어? 소희가 잠시 생각했어요. 시험 전날 미역국 끓여주셨어. 그리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어. 할머니 말이 맞아. 세연이 말했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응. 엄마가 그 말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소희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 좋아해.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소희 좋아해. 많이. 할머니도 엄마 좋아하셨어. 진짜로. 알아. 세연이 소희를 안았어요. 꼭 안았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많이 바빠서 소희한테도 잘 못했지? 많이 힘들었어? 소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조금. 근데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았어. 이제는 엄마가 있어. 알아. 어머니가 채워주시던 그 자리. 세연이 이제 채워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세연은 오랫동안 미루던 일을 했어요. 어머니 친정 쪽 친척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어머니 여동생, 큰어머니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어머니 장례 때 오셨던 분이었어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큰어머니 세연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요. 아이고 세연 씨. 어쩐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부산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연 씨, 그 소리 들으니 복순이가 좋아하겠다. 큰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날 세연은 1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시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부산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셨는지, 몰랐던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노래를 잘하셨답니다. 동네 잔치에 나가서 노래를 하시면 사람들이 앵콜을 불렀다고요. 바느질 솜씨도 좋으셔서 동네 사람들 옷을 자주 고쳐주셨다고요. 웃음이 많으신 분이셨다고요. 세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본 어머니는 늘 조심스럽고 말이 없고 눈치를 보시는 분이었는데 그게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아니셨던 거겠구나. 저 앞에서 그렇게 작아지셨던 거겠구나. 복순이가 서울에 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손녀 보는 게 낙이라고. 그게 정말이었겠지. 큰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소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복순이가 세연 씨한테도 정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원래 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표현을 못하신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셨군요. 세연도 어머니도 둘 다 표현이 서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줬어요. 조금만 더 먼저 다가갔더라면, 조금만 더 먼저 말했더라면, 봄이 왔습니다. 세연은 처음으로 어머니 산소에 혼자 갔어요. 정우와 소희는 나중에 오기로 했습니다. 세연이 먼저 가고 싶다고 했어요. 봄꽃이 피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산소 주변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는 꽃이 개나리였습니다. 큰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세연이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왔어요. 어머니 왔어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몇 개 흩날렸어요. 어머니, 저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차갑게 굴 때가 있고 소희한테 잔소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잘하려고 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첩에 써주셨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제가 그 말 믿을게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살게요. 세연은 통장을 꺼냈어요. 소희 통장. 어머니가 모아두신 그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요. 어머니, 이거 소희 대학 갈 때 쓸게요. 어머니 뜻대로요. 그날 소희한테 다 말해줄게요. 할머니가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모으셨는지, 할머니가 소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두 가지가 함께였습니다. 미안함과 감사함. 그 두 가지가 섞여서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세연은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파랗고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어머니가 저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으시고 외롭지 않으시고 아마 지금쯤 시아버지와 만나셨겠지요. 40년을 함께 사신 그 사람과요. 부산 바다도 보고 계실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어느새 키가 엄마를 따라잡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어머니를 닮았어요. 아니, 어머니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소희가 그 사진 속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큰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복순이가 어릴 때 꼭 소희 같았어. 눈망울이 꼭 그래. 소희는 그 말을 듣고 좋아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소희는 진로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세연은 이번에는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말했어요. 엄마, 나 사회복지사 하고 싶어? 세연이 소희를 봤습니다. 왜? 할머니 생각에.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잖아. 그분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 세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반대해? 아니. 세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 생각했어. 그거 해.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웃음이었어요. 할머니가 손녀를 통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세연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한 것들 안에, 그 사람이 심어준 것들 안에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소희가 수능을 치른 건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시험날 아침 세연이 미역국을 끓였어요. 소희가 가르쳐준 대로 멸치 육수에 참기름으로 볶아서요. 소희가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왔다가 미역국 냄새를 맡고 멈췄어요. 엄마가 끓였어? 응. 소희가 식탁에 앉아서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맛봤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맛이야. 세연도 울었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소희가 가르쳐줬고 세연이 배웠고 지금 그 맛을 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머니가 소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맛이 이렇게 세연에게도 왔습니다. 할머니가 같이 계신 것 같지? 응. 두 사람이 울면서 미역국을 먹었어요. 정호가 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요. 소희가 시험 보러 나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다 봐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세연은 오래도록 그 문을 바라봤어요.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소희가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원하던 학교예요. 소희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어요. 엄마, 붙었어, 붙었어. 세연이 소희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잘했어. 잘했다. 우리 소희. 정호도 달려와서 같이 안았어요. 셋이서 껴안고 웃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산소 가도 돼? 물론이지. 세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소희가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나 붙었어. 사회복지학과.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라고 한 것 같아서. 할머니 덕분이야. 세연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낡고 두꺼운 통장을요. 소희야, 이거 할머니가 모아주신 거야. 소희가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을 보았어요. 마지막 잔액을 봤습니다. 그리고 통장 첫 페이지 안쪽에 그 문장을 봤어요. 소희 대학 가면 줄라고. 소희가 한동안 통장을 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서요. 할머니, 할머니가 이걸 모으셨어? 이렇게 오랫동안?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할머니, 고마워. 잘 쓸게.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것들 하는데 쓸게. 어르신들 도와주는데 쓸게. 세연이 소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호도요. 세 사람이 나란히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바람이 꽃잎을 흩뿌렸어요. 어머니가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오랫동안 글을 썼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었어요. 손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손으로 글을 쓰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감정이 복받쳐서인지 하지만 썼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어머니께. 어머니가 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실 때 저는 용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들이면 도리를 다한 거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겠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차 한 잔, 오늘 어떠세요? 하는 질문 하나. 그게 전부인데 저는 그걸 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세연이가 잘하고 있다고. 그 말이 얼마나 큰지 저는 지금도 그 말을 붙잡고 살아가요. 소희가 잘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를 닮았어요. 웃는 모습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머니를 쏙 빼닮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어머니처럼 외로운 어르신들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요. 어머니가 심어주신 거겠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드리지 못했는데 늦었지만 지금 드릴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며느리 세연 올림. 편지를 다 쓰고 세연은 그것을 접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옆에 놓았어요. 탁자 위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그 공원 사진 옆에요. 어머니, 읽으실 수 있어요? 조용한 방 안에 세연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잎사귀들이 스치는 소리가요. 세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읽으실 거라고요.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소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복지관에 취직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 소희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어르신들 만났는데 할머니 생각났어.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 외로우신데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분들 곁에 잘 있어줘. 응. 그럴게. 소희가 씩씩하게 나갔어요. 세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소희가 이렇게 컸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이듬해 소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라고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연과 정호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세연은 이상하게 많이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들의 여자를 처음 보는 그 떨리는 마음. 좋은 사람이길 바라고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소희의 남자친구는 정호를 닮았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이 따뜻했습니다. 소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좋았어요. 세연은 그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어머니 사진을 한참 봤어요. 어머니, 저도 곧 시어머니가 되겠네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동시에 많은 것들이 스쳤어요. 어머니가 처음 자신을 만나시던 날, 서울 올라오시던 날, 작은 방에서 10년을 사시던 날들이요. 어머니 입장이 되어 보니까 비로소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의 아내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것,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것,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어머니가 그러셨겠지요. 세연이 차갑게 굴었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하지만 아들이 편하려면 참아야 한다고,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참으셨을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요. 세연이 다짐했습니다. 소희의 남자친구가 언젠가 아들이 되면 그 아이한테는 잘 해줘야겠다고, 소희의 배우자가 되는 사람한테는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대해야겠다고, 용돈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끼, 오늘 어떠세요? 하는 질문 하나. 그걸로요. 소희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소희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부모님한테 먼저 말한다고요. 엄마, 아빠, 저 현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세연과 정호가 마주봤습니다. 정호가 말했어요. 현준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소희가 좋다면 우리도 좋아.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세연은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세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현준이 어머니가 계셨어요. 부산 분이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세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현준 어머니가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세연 씨, 저도 잘 부탁드려요. 현준이 잘 부탁해요. 세연이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분도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시겠지. 이분도 아들 곁에 있고 싶고 아들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시겠지. 그리고 며느리한테 잘 보이고 싶으시겠지.
내가 어머니한테 받지 못했던 것들을 이분한테 드려야겠다. 세연이 현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머니, 자주 보고 싶어요. 소희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현준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세연 씨.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식장에 들어가기 전 세연과 소희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소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세연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안고 다니시던 그 아이가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소희야. 응, 엄마. 예쁘다. 소희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예뻐. 엄마가 소희한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 어릴 때 많이 바쁘다고 해서 미안해. 엄마. 그래도 할머니가 잘 키워주셨어. 할머니 덕분에 소희가 이렇게 됐어. 소희가 세연을 안았어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요. 엄마도 잘 키웠어. 나 안다. 엄마가 많이 변한 거. 할머니 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 봤어. 세연이 소희를 꼭 안았어요. 드레스가 구겨질까봐 살살 안아야지 싶었는데 그냥 꼭 안았습니다. 소희야, 현준이 잘 챙겨줘. 그리고 현준이 어머니도 잘 챙겨줘. 알지? 응. 시어머니한테 잘해줘. 돈만이 전부가 아니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크거든.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잖아. 세연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응,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너무 늦게 배웠지만 늦지 않았어.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줬잖아. 나는 일찍 배웠잖아. 그 말에 세연이 웃었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소희가 예뻤습니다. 안에서 빛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마음씨를, 어머니의 강함을 둘 다 가진 아이. 가자, 소희야. 응, 엄마. 두 사람이 함께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장 문이 열리면서 결혼 행진곡이 흘렀어요.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현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환했습니다. 세연이 소희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마지막 발걸음을 뗄 때 세연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식장 한쪽 창가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비단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세연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웃었어요. 어머니한테도 웃어드렸습니다. 소희의 손을 현준에게 넘겨주면서 세연이 소희 귀에 속삭였어요. 할머니도 보고 있을 거야.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고 있었어요. 행진곡이 이어졌습니다. 봄볕이 식장 안으로 가득 들어왔어요. 그 비단에서 두 사람이 함께 섰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신 4,200만 원. 그 돈은 소희의 대학 등록금이 됐고 첫 월세 보증금이 됐고 오늘 이 결혼의 작은 밑거름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말고도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방법, 참는 방법, 기다리는 방법, 그리고 결국 따뜻함이 이긴다는 것. 그게 어머니가 세연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으셨지만요. 수첩 한 줄, 통장 한 권으로 남기고 가셨지만요. 세연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알미 늦었지만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피로연이 끝나고 세연과 정호만 남았습니다. 식장 앞에 둘이서 서 있었어요. 봄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호가 세연의 손을 잡았어요. 다 됐네. 응. 엄마가 봤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보셨을 거야. 아까 창가에 햇빛 들어오는 거 봤어요? 나는 거기 계신 것 같았어.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봄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정호 씨, 응?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소희도 잘 됐고,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정호가 웃었어요. 그래, 여행도 가고, 엄마가 가고 싶으셨다던 부산도 한번 가고, 부산 가서 큰어머니도 뵙고, 어머니가 사셨던 동네도 가보고, 그러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밤의 거리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어요. 목련이었을까요? 벚꽃이었을까요? 바람에 실려온 그 향기가 달콤했습니다. 세연이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세연이 속으로 불렀습니다. 잘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 세연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세연이 웃었습니다. 대답을 들은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꽤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연이 소희 집에 갔어요. 소희가 첫 아이를 낳은 지 100일이 됐거든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하은. 세연이 하은이를 안았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가 어머니의 증손녀구나. 어머니가 소희를 안으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겠지요.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아끼고 싶으셨겠지요. 소희가 옆에서 웃었어요. 엄마 많이 닮았지? 누구를? 할머니. 세연이 하은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망울이 컸어요. 까만 눈동자가 초롱초롱했습니다. 그 눈이 어딘가 어머니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닮았다. 세연이 하은이의 뺨을 살짝 만졌어요. 보들보들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복순이 너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많이 닮았어. 하은이가 세연을 봤어요. 아직 초점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눈이었지만 그래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이 하은이를 꼭 안았어요. 그 온기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남더군요.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지더군요. 어머니가 세연에게 주신 것들이 세연이 소희에게 전한 것들이 이제 소희가 하은이에게 전할 것들이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거였습니다. 용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크다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 세연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았기 때문에 하은이의 이 세대에서는 달라질 거였어요. 어머니가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세연이 소희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소희와 현준이, 하은이가 있는 집.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세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열었어요. 공원에서 찍힌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사진. 어머니 봤어요? 하은이. 예쁘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세연이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봄밤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향기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어요. 세연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후회는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회가 자신을 망가뜨리게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첩에 써주신 말처럼 잘하고 있다고. 그 말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게 어머니를 향한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이니까요. 별이 뜨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